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종목 상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계좌 체크를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증시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장 초반 대비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강세로 전환하면서 1,436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약세장 속에서 약간의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 2,209선, 오늘도 2,200선 지지 테스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67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쌍끌이 매도가 이틀째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 투자 주체들의 양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 중형주와 소형주 위주로 팔아내고 있고요. 대형주는 오히려 매수합니다. 또 전기, 전자와 제조업종에는 기관과 함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고요. 전기, 전자에는 양매수 역시나 들어옵니다. 코스닥 종목별로 보면 5위권 안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들어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매수 1위에 삼성 SDI가 들어있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잠시 후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특징주 3가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SPC 삼립이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띄고 있고 이 가운데 4거래일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SPC 삼립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은 곧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PC 삼립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1% 미만의 약세권 흐름 나타내고요. 71,800원 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인상만큼이나 확실한 실적 호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면 대표주인 삼양식품이 다음 달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불닭볶음면으로 수출에서도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라면 값은 다음 달 7일부터 평균 9.7% 인상한다고 하고요. 불닭볶음면은 대형 마트를 기준으로 1,020원에 판매가 되고 삼양라면은 76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11만 4천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윗꼬리는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는 3% 안팎의 상승폭을 나타내며 10만 9,500원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세 종목을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강세는 아니고 주도주들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무거운 종목인 삼성 SDI가 오늘 6% 가까이나 움직이고 있어서 눈에 띄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합작해서 설립한 포항의 양극재 소재 공장이 준공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간 5만 5천 톤의 양극 소재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여기서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로 납품이 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에코프로 BM과 모회사인 에코프로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정열 전문가가 제안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20% 이상의 수익이 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고
금요일 이 시간을 꾸며주고 계신 전문가입니다. 이정열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도 시황 분석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1% 전문가가 여러분의 계좌를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출연한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지금 역시나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시장 이야기 그리고 필승 종목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하셔서 이 검색식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황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좀 불안감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도 뭐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황? 네, 뉴욕 증시도 초반에는 영국 총리의 사임이 발표된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지금 달러가 계속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었던 달러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초반에 상승했던 요인들을 보면은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었던 것들이 투자 심리를 견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것들은 유로와 파운드와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 흐름들을 무게추가 좀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장중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4.75%까지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더 높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다. 5%까지도.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었고 뉴욕 증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마감이 된 것들인데요.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계속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불안감들 계속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 단기적인 발작 흐름들, 변동성이 잠깐 확대되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으나 저점은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쳐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점에서 들어가시고 시장이 반등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방식으로 퐁당퐁당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택 매매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매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주택 매매에서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5% 감소한 471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는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건설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가장 좀 빠르게 반영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지금 점점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매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청구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인데 고용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것에서 부담을 조금 덜쳐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 강도가 언제쯤 줄어들지 최근에는 긴축을 이제 좀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피봇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약간 그 기대감들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들이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고 달러의 강세 흐름들 이어갈지 아니면은
뭐 약간 소강 상태를 좀 보여줄지 그게 이제 증시의 향방을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을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달러 움직임들 보시면서 시장도 함께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움직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저가 매수세는 유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전장 핫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에서 살펴봤던 SPC 삼립도 있고요. 또 삼성 SDI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종목에는 여전히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지 3가지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와 EN플러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 인베스트 저는 이 종목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경동 인베스트 우리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로 접근을 하자. 그런데 지금 뭐 실시간 보니까 상한가로 갔습니다. 네. 갔는데 우리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조정을 받을지 트레이너들이 잘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이건 사실 좀 강심장이지 않을까. 네. 저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탑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분들은 네, 스탑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티타늄 강맥에서 뭐 채굴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채굴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경제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동에서 이제 채굴 계약을 회법을 했다라는 것들이 경동 인베스트의 자회사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채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성이 엄청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제성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채굴을 한다는 가정을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48,000원대, 59,000원대가 4월 26일 고점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고점을 지금 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도 물량 소화 움직임들 분봉상에 보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면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손실 보고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린다고 해서 거래가 된다고 해서 체결이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살짝 뒤로 조금 나중으로 밀어두시고 지금은 보유 중이신 분들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보는 지지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절반 부근이 45,000원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거래일 이제 월요일에 다시 이 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뚫어주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급등이 나온 절반 부분의 캔들 절반 부분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하면 저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씩 줄이고 있다가 이 45,000원, 이 급등한 캔들의 절반 부분을 이탈을 하고 약간 상한가가 풀리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비중을 대폭 축소를 시킬 것 같습니다. 자, 대폭 축소를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중을 확보를 했던 현금을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너들의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수를 안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의견들 드리면서 저는 스탑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테마성으로 오르는 것이라는 분석이었고요. 추격 매수는 강하게 자제를 하고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경우에도 이런 리스키한 급등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EN플러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자에 또 상한가에 갔더라고요. 오늘도 소폭 추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업은 일단 2차전지 쪽을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보시잖아요. 네. 항상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우리 투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업황이 개선될 때 들어가자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2차 전지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고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자, EN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전기차 점유율 2위 기업인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채택을 했었죠. 그만큼 시장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배터리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내년 1분기 수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수준에서 각형 배터리를 뭐 엄청나게 많이 캐파의 부분들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달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들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후에 뭐 각형 배터리를 계속 이제 다른 기업으로 납품을 하겠다. 수주 공시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실적의 상승들, 이 기업의 성장세 이런 것들도 같이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국내에서 이 각형 배터리가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국내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매물들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 3거래일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 3거래일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이 21선 상단 있잖아요. 여기 21선의 지지를 받는 것들. 자, 조정을 받으면 이 4,500원부터 분할 매수해서 이 21선까지 추세가 좀 몰리는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반등 나와서 돌파하는 것들. 저는 이 구간들 4,500에서 4,000원 수준 이 범위 안에가 이제 분할 매수 아니면은 뭐 비중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 이제 대응 범위라고 봅니다. 포인트, 전략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자,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리스크를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4,000원을 이탈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3,500원까지. 그러니까 2차 분할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슈팅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고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가정들, 리스크를 대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전략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분할 매수도 괜찮고 아니면 야금야금 주어가는 그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N플러스 종목도 고 의견 주셨습니다. 눌릴 때마다 좀 2차 전지는 접근을 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높다,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이었고 다음 주에도 좀 주가를 체크하시면서 관심 두시고 조정 시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원 선 이하 분할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 핫 종목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크 시스템즈가 남아있는데요. 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증권가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뭐 증권사에서 좋게 본다라고 하는데 제가 스탑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네, 고 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략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우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쪽의 소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5%가 증가됐다. 영업이익은 190%가 증가됐다. 근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좋네. 약간 이런 쪽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3분기만 좋냐라고 하기에는 4분기도 좋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겠구나. 시장이 개선되면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키움증권에 따르면은 고부가 제품인 신규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AFM 이거는 그 반도체용 산업용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이 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 4분기에도 현미경의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해도 반도체 기업들의 극자회선 공정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극자회선에서 현미경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운드리 쪽에도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파운드리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을 견인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장밋빛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점이라고 보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가 고점이라고 봐요. 장비가 도입이 되고 약간 지금 우리가 반도체 업황들을 보면은 산업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놓고 설비들을 구축을 해놓고 이제 산업이 좋아질 때를 재고 조정까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산업이 경제가 좋아질 때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들은 6개월 선행을 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상단 부분에서 차익 실현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9만 원대까지는 안 오더라도 한 9만 7천 원 이 중간 수준들 여기 21선 중간 위아래 이렇게 있죠. 이 범위 박스권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들 돌파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0만 원대를 이 부분들을 강하게 뚫어 올라가기에는 매물의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한 9만 5천 원, 9만 원 최악의 상황일 때는 뭐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만 원을 이탈을 하면은 현금 확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매수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시면서 나중에 돌파를 할 때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의견들을 고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4분기에는 또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9만 원 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핫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정열 전문가의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종목 상담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는 전부 문자 메시지로만 받고 있죠.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궁금한 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알려드립니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열정이라고 2글자 작성하고 전송해주세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이정열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초 후에 돌아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149님의 사연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적어주셨고요. 매수가 13,5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한국사이버결제 NHN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적이 그래도 3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증권가 평가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일단은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증권사에서는 3분기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했지 이 기업의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물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거품이 좀 빠진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산이 깊었던 것들, 실적이 잘 나왔었던 기대감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어났고 전자결제 수요가 증가됐고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래 적정 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적도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도 돌아온 겁니다. 적정 가격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정 가격이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2019년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9,000원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사실 이전에도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 구간까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105억 원, 85억 원에서 105억 원, 117억 원 전망치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회복은 될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EPS 전망치가 이번 연도는 758원 수준에서 860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758원에서 863원. 성장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하진 않았구나. 지금 성장하는 것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 758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12,350원을 하면은 지금 16배 수준의 PE가 퍼가 16배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863원에서 대입을 이 주가에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14배 수준입니다.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가격이 지금 평균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적정 가치라고 봅니다. 자, 근데 시장이 좋아질 때는 적정 가치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적정 가격에서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들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약수익 구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한 14,000원 부근들, 가끔씩 이렇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슈팅하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세 흐름들을, 돌파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약수익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주가 떨어졌는데도 아직 싼 가격은 아니고 딱 적정 가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수익권까지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49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살펴보죠. 역시나 문자 메시지 56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의 이름은 풍산 33,700원 9%. 오늘도 장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조용한 상태인데 본전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구리 관련주로 잘 갔던 기억도 있는데요. 자, 오늘자 가격 보니까 2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시원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 본전 탈출 가능할지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일단 풍산도 우리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유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자재, 원유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풍산도 구리, 원자재 비싸게 산 다음에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으면서 비싸게 사서 뭐 손실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영업이익이 확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시키고 경기 침체. 사실 구리가 산업적인 부분에서 안 들어가는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거의 대부분의 구리가 사용이 되니까 닥터코퍼라고도 하는데요.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7월 달부터는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다시 바닥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해야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는 것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 가격이 안 떨어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더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 기대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3분기, 2분기 매출액은 뭐 유사합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산업이 조금 침체됐으니까 매출 판매가 조금 덜 됐다.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800억에서 388억까지 전망치가 대폭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들보다는 이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PER이 3배 수준입니다. 3배 수준인데 뭐 그렇게 싸다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수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전 3천억 원 수준에서 2,400억 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가격은 2만 원 수준이라고 봐요. PER 3배라고 해서 전망치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퍼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축소가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저점이 저는 제 예상으로는 한 2만 원 수준들이 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9% 수준이시잖아요. 평균 단가는 조금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들은 아니신데 조금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확대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 그리고 낮춘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축소를 시키자. 금리가 내년 초에 동결된다고 하잖아요. 구리가 그때쯤에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보시던가 아니면은 전략을 잡아서 빠르게 탈출하시던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풍산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실적까지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2만 원 선을 저점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선에서 비중 확대 전략,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과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역시나 링크 받아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급등주 검색식인데 장중에 이제 종목들 나오는 것들 우리가 사실 어떤 기업이 올라오고 있지, 어떤 섹터가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시간 소비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시장 흐름들 파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 섹터 움직임들 다 봐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하면은 대표 종목들이 나옵니다. 대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종목들이 검출이 되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높은
단기적으로 조금 나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투자 성향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기관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중기적인 스윙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단기 매물들도 물론 있겠지만 스윙 쪽으로 접근하는 수급들도 있으니까요. 검색식 하나를 두고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다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적용을 해보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주도주, 수급주까지 걸러서 검색해주는 검색식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물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2509님 사연입니다. 신규 매수에 관한 질문이네요. 종목 랩지노믹스 적어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또 핫했었죠. 4.8% 오늘 5%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신규 매수 질문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충분히 저렴한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네. 매수해도 될까요? 뭐 현금이 있으시면은 저는 뭐 전략을 빠르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굳이 이 종목을 왜 실적도 뭐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인데 휴먼시스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진단키트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휴먼시스가 올라갔으니까 랩지노믹스도 한번 잡아볼까 약간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지난 4월에 돈을 벌었으니까 무상증자를 해줄게라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만약에 무상증자를 안 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이 뭐 경영력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은 것들은 똑같은데 휴마시스는 개인 투자자가 너네 돈을 우리 주주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주주 환원을 안 해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서 경영권들을 가지고 오고 내가 경영을 대신할게. 그렇게 약간 분쟁이 주식 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랩지노믹스랑 진단키트 섹터 업종들은 뭐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트리거는 좀 다른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안 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적을 그동안 잘 벌어왔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렴한 주가이긴 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때 주가를 그때 기업성을 생각을 하고 주가가 얼마냐? 그럼 저평가예요. 근데 나중에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기업을 보면은 지금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랩지노믹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다른 종목, 차라리 이체전지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런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시간 대비 효율력은 훨씬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현금 여력 있으시다면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509님, 저희 급등 주도주 검색시 꼭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3686님이고요. 중앙 백신 적어주셨어요. 매수가 16,100원, 비중 2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중앙 백신도 오늘 1%가량 떨어집니다. 1,40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요. 코스닥 종목이네요. 자, 다시 한번 바이오주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어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이 기업은 동물 백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돼지 쪽이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닭, AI 그런 쪽에서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당장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진 않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가
저점까지 낮게 내려온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2010년도부터 주가 움직이 최저가가 평균적으로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 부근. 주가가 최근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뭐 많은 상황들을 좀 거쳤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게 지금 현 부근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성장성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뭐 우리 동물 백신 쪽, 뭐 AI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좀 강하게 이슈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주가가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는 언제 뭐 발병을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언제 발병을 할 것이냐, 언제 부각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들이긴 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지금 높으시죠. 16,000원대이실 것 같은데 상단 부분이죠, 상단.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4,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배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특별한 사연 있다면 코멘트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 오픈 채팅방에도 입장하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시는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이제 전일 주택 가격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지수들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방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들이고 새벽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12시 반, 뭐 1시, 2시까지도 이슈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략주로 제가 사실 11시 방송도 나오지만 4시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 자세하게 어떤 섹터들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체크를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우리 오셔가지고 노란톡방 계속 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우리 공략주도 물론이고 검색식 같은 것들도 계속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그 종목에 대한 뭐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관련된 이슈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질문을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것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언제 시장이 좋아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가라고 하는데 매수를 해도 괜찮은 상황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드시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익률을 잘 낼 수 있었던 이유들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 파악을 냉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항상 여러분들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뭐 수익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들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이겨나가시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던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정열 전문가의 공략주 공개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문가님? 제가 가져온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네, 한전기술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가격 또- 전략도. 네, 최근에 또 원전 관련 이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원전 섹터에 다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전 기술이 과거 우리 엘다바 원전 수주에서 한전 기술은 참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여를 할 가능성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참여를 안 한다라는 실망 매물들 그리고 참여를 한다라고 바뀌었을 때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들 원전도 사실 뭐 그 테마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테마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살짝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금일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틈타서 급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53,5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5만 원까지 낮은 저점의 5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손절가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 5만 원 부분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48,000원 부근들. 48,000원 이 저점을 깨지고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현금 확보를 비중을 축소를 하시든지 현금 확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21선을 뚫어주고 갑자기 슈팅이 나왔을 때 6만 원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6만 원 수준이 오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슈가 언제까지 부각이 되냐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한 2주 내로라는 얘기들이 있죠. 2주 내로 움직임들이 있을지 지켜봅시다. 네. 어제 또 폴란드발 원전 계약 이야기도 나왔죠. 이 원전 바람을 타고 한전기술도 고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만 원 선에서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48,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선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정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